날카로운 톱날 소리가 연신 끊이지 않는 곳. 일반 집과 다른 점은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짓는 집이라는 점이다. 제일 큰 거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16평까지 나와요. 그 이상은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왜요? 크기 제한이 있어가지고 도로 폭이나 터널 높이. 이곳에서 집을 완성한 뒤에 현장에 설치하는 이동주택. 크기는 작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다. 이것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자연 친화적인 재료, 나무다. 통나무. 집의 재료가 될 통나무들이 공장 한켠에 산처럼 쌓여 있다. 우리나라 재래송 소나무인 육송과 원목 느낌의 나뭇결이 살아있는 낙엽송. 그 밖에 붉은 색감이 멋스러운 적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있다.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천적으로 하고 골조는 낙엽송, 육송으로 하고. 나무도 종류마다 쓰임이 다르다. 재질이 단단한 낙엽송과 육송은 집의 뼈대를 만드는 데 쓴다. 통나무가 집의 재료가 되려면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제재소. 먼저 나무 껍질을 자르고 용도에 맞게 두께나 폭, 길이에 맞춰 재단한다. 통나무는 다루기도 어렵다. 무게가 상당해서 잠깐만 부주의해도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 무게가 지금 한 50kg 정도 돼요. 원목 큰 거는 뭐 100kg 이상 나가요. 제 키보다 더 크고 무게도 더 무거운 통나무를 통째로 옮기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많다. 거기에 몇 미리의 오차까지 계산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 여러 번 다듬고 또 다듬어야 비로소 반듯한 목재가 나온다. 아침에는 아주 조용을 하거나 항상 긴장을 해야지 나무에 맞으면 골절된다거나 속에 이제 잘못하면 이제 손가락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팔목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곳. 작업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하루 제재하는 통나무의 양은 약 10톤 정도. 빠르게 회전하는 전기톱처럼 이들의 하루도 숨가쁘다. 나무 재단이 끝났다 해도 바로 집을 지을 수 없다. 작업자들이 빈틈없이 나무를 쌓기 시작한다. 나무 건조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기초 작업하는데 건조를 안 하면 나무가 뒤틀려가지고 나무끼리 서로 밀착이 잘 돼야 건조도 잘 된다. 나무를 쌓는 일도 집 짓는 공정만큼 정교하다. 거대한 찜통과 같은 나무 건조기. 한 번에 건조시키는 양은 10톤가량 된다. 천천히 다음은 구리판에 전기가 흐르도록 연결해준다. 전기가 들어가면 고주파가 발생하면서 나무를 찌는 원리다.
진공 상태에서 전기는 들어가면 그 열이 발생해가면서 그래서 건조가 됩니다. 나무 틈새가 벌어질까 문을 닫을 때도 서두르는 법이 없다. 모든 게 다 정성이다. 120시간을 말립니다. 120시간. 한 번 찔 때마다 약 500kg 정도의 나무 진액이 빠져나온다. 꼬박 5일간을 말려야 드디어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다. (60, 70%에 달했던 나무의 함수율은 이 과정을 통해 6%까지 떨어진다. 건조된 통나무는 7, 80kg, 무게도 생나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가공된 나무를 수입해다 쓰면 편리하지만 이렇게 국산 나무를 직접 가공해서 사용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방부 처리를 따로 안 해도 되고 곰팡이가 필 염려도 줄어든다. 거기에 나무의 향이 오래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수고와 노력은 결코 적지 않다. 건조까지 다 마친 나무여야 비로소 집 짓는 작업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나무가 다 목재가 되진 않는다. 나무나 쓰는 게 나무네요, 여기서. 나무요? 네. 선별을 해야죠. 어떤 나무를 버리는 거예요? 반듯하고 나무가 그래도 깨끗한 놈을 써야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버텨야 하기에 집이 될 나무는 깐깐하게 골라야 한다. 나무 선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나무 집짓기가 시작된다. 나무로 집의 뼈대, 즉 골조를 세우는 것이 집짓기의 첫 단추다. 이게 벽이죠, 벽. 세워놓고 짜면 품이 들고 힘들으니까 이게 짜가지고 세워요. 집의 기초가 되는 만큼 목수들이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공정이다. 처음부터 오차가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위험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 나무집을 짓는 이들에겐 망치와 못 박는 기계 타정기가 손에서 떠날 새가 없다. 집 한 채 짓는데 저기 못을 닦아주고 몇 번이나 하는 것 같아요, 대차. 집한채 질러하면 10만 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10만 방. 10만 방. 자, 저 갑시다. 목수 3명이 3시간을 작업해야 벽체 하나를 겨우 세울 수 있다. 작은 집이라고 드리는 정성까지 적지는 않다. 이동식이라고 하면은 현장 있는 것보다 덜 튼튼하지 않을까 아니, 생각하는데. 똑같은 방식이라고. 집인데 현장에서 짓는 거하고 여기 공장에서 짓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면은 그건 집이 아니죠. 사면에 벽체 골조를 세우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린다. 수십 수백 번의 못질, 총소리와 같은 소음, 수많은 충격과 반동을 견딘 목수들의 노동 끝에
집의 기초가 세워졌다. 이렇게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보름 안 걸려요? 굉장히 빨리 지어지네요. 빨리 짓죠. 어떻게 지어지는 거죠? 나무 특성상 그렇죠, 뭐. 뭐 양생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공장 밖에선 지게차가 원목을 실어 나르고 있다. 기둥이요. 외부 기둥. 목조주택에 통나무를 가미한 이동주택을 만들 예정이다. 이쪽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 때예요. 여기 이 둥근 부분은 저 건물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 고가의 통나무를 다듬는 작업은 숙련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귀를 때리는 굉음 속에서도 자로 잰 듯 정확하다. 전기톱을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자르세요? 그게 빌더의 노력이지. 그동안 노하우지. 이렇게 목수일을 몇 년을 목수일 한 30년 했지. 30년. 온몸에 톱밥을 뒤집어 쓰는 일은 일상이다. 전기톱으로는 나무를 자르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대패로는 샌딩 작업을 한다. 마치 구두에 광을 내듯 수십 번의 대패질이 오가야 나무는 매끈해진다. 깔끔하게 다듬어야지. 거칠잖아요. 비싼 원목이다 보니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나무를 가공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사방으로 날리는 톱밥과 1분도 견디기 힘든 소음. 그 인내의 시간 끝에 평범한 나무가 집을 떠받칠 기둥으로 다시 태어난다. 통나무다 보니 기둥을 옮기거나 세울 때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작업자를 덮칠 수도 있다. 하나 무게가 얼마나 돼요? 글쎄, 대략 재보진 않은데 그래도 한 200kg. 거기 안 맞을 때 지금 안 맞을 때. 다 들어갔어. 모두 4곳에 통나무 기둥이 들어간다. 됐어, 거쳤어. 나 손 놔. 놓고 밀어. 위에 맞춰 하나. 밀어붙여. 안으로. 오케이. 손. 위에만 맞춰 하나. 통나무로 기둥을 세우면 외관이 웅장하면서도 하중을 지탱하는 힘이 크다. 이제는 통나무 기둥의 마무리를 해줄 차례. 키가 큰 나무를 집의 높이에 맞게 자른다. 직업이 목수고 늘 나무를 다루다 보니 코나 입속으로 톱밥이 들어가는 것도 허다하다. 이렇게 톱밥하고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겠어,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드신 톱밥량이 상당하시겠는데요. 눈꽃처럼 생각해야지. 네? 눈꽃처럼 생각해야지.
톱밥이 온몸에 들어간들 목수는 나무를 아끼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공간을 분리할 차례. 이 과정을 통해 방과 주방이 나뉘고 화장실이 생긴다. 걸치고 앞으로. 자, 한번 총각. 목수는 공간을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이다.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이쪽에가 주방입니다. 이동주택은 규모가 작다 보니 대부분 2층을 올린다. 이층이요 하나. 네. 2층에도 튼튼하게 벽체를 세우고 본체와 다락 사이의 공간을 분리한다. 이동주택은 작지만 넓게 쓰는 집이다. 작아도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는 것 같아요. 예. 복잡한 같은 경우는요. 왜냐면 건물 자체가 좁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면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가면서 해야 돼요. 집이 완공되면 볼 수 없는 이 골조야말로 구석구석 목수의 손이 닿은 작품과도 같다. 이 정도면 한 몇 프로 된 거예요? 요거가 한 50%? 50%된 거예요? 집이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는 사이 공장 밖에선 집을 옮기느라 분주하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했지. 집 하나의 무게는 약 8톤 정도. 이어서 트레일러가 등장한다. 지게차에서 트레일러로 옮겨지는 집. 마치 이삿짐처럼 집을 싣는다.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면 이제 공장 밖을 나설 준비가 완료된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이제 내일 김천. 김천. 네 김천. 이제 도로 위 집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2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북 김천시. 그런데 현장이 거의 다 와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기줄에 닿은 집은 한눈에 봐도 위태로워 보인다. 설상가상, 나뭇가지까지 문제다. 많이 가요? 나무가 가요. 네,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전선을 파손시키거나 끊어버리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다. 사려는 판을 걷듯 좁은 길을 가까스로 빠져나온다. 이제 한 곱이 넘겼네요. 예. 가장 큰 겁이 남겼어요. 현장에서 시공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 이동주택만 가진 애로사항이다. 기중기가 기다리고 있는 시공 현장. 집을 지탱해줄 기초석이 놓여 있다. 위에 집을 띄우게 되는 거예요? 예.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밑에 통풍이 돼야 되거든요. 예, 원목이다 보니까 수비차 쓰고 있는데 일단 통풍이 되면은 일단 안전해요. 이제 기초석 위로 집을 옮길 차례다. 작업자도 기중기에 매달려서 2층 옥상으로 이동한다. 보름간의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기중기에 매달린 8톤 무게의 집이 마치 장난감 같다. 집이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작업자는 분주해진다. 안쪽 이렇게. 요게요? 예, 됐을 것 같습니다. 어이, 자꾸 온다. 드디어 집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야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마음이 놓인다. 미리 설치한 배관과 그 전기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초석 주변은 바닥 작업을 해서 빈 틈새를 메워 마무리를 한다.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자연을 닮은 나무집. 주방과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복층 구조의 널찍한 마루가 나타난다. 일주일에 하루쯤 아파트와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세컨하우스로 제격이다. 푸른 산자락의 품에 안긴 듯 아늑하다.